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투자 레터로 빅히트에 대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청약을 시작을 했고요. 남은 기간은 내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네. 10월 5일, 6일인데요. 6일 오후 4시까지 청약을 받으니까 정말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청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청약을 받았다, 공모주를 배정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원칙을 설명을 드리면요.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바로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 빅히트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대여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워낙 대여이기 때문에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첫날 시초가 2배, 공모가보다 2배 더 높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초가가 왜 공모가랑 다른가? 이게 다릅니다.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장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전. 그러니까 장이 오픈하기 전에 내가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매수 주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문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공모가가 뻥 튀어서 시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시초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시초가들을 보면 200%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뛰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빅히트가 시초가가 2배로 뛴다라고 하면 13만 5천 원의 공모가에서 27만 원으로 뻥 뛰어가지고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자, 베스트 시나리오는 27만 원 시장에 빵 나왔어요. 첫날 상한가 30%, 둘째 날 상한가 또 30%, 셋째 날 상한가 또 30%, 이렇게 쫙쫙쫙 3일 연속 상한가를 치게 되는 그게 정말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묻는다는 거는 나는 만약에 3일 연속 상한가를 친다라고 하면 3일째 되는 날 팔고 싶어요 라는 그 의미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건 정말 순전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실제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을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장 첫날, 둘째 날 상한가를 가고 계속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되는 날 팔았던 게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락인 기간이라고 하는데, 특정 기간 동안 이 기관 투자자들이 못 팔게끔
팔지 못하게끔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공모주가 정말 괜찮은 아이다 라고 하면 초기에 팔고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이 공모주가 살짝 불안하다, 공모가가 조금 비싼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초반에 빨리 털고 나오려고 하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못 팔도록 하는 이 확약 기간을 가지고 있느냐,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SK바이오팜의 락인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상한가가 갈 수 있었던 비결도 락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락인 기간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게 지금 빅히트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3일 연속 상한가를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도 원체 이제 아미 군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요, 장외 주식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나오기 전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상장 주식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얘가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장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장외 주식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빅히트가 바로 상장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때 장외 주식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가를 가늠하는 또 한 가지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장외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살 수도 있고요. KO 스탁을 통해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고요. 상장을 하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사놓고 묻어두는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도 큰 거죠.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장외 주식 가격을 보면은요, 40만 원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빅히트의 시장 가격이 아마도 한 4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모가가 1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장외 가격에 근접해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시초가의 2배로 갔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첫날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외가가 근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까지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장외가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장외가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고평가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째 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첫 번째, 기관들의 락인 기간, 두 번째, 장외 가격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다고 하셨던 부분이 청약 증거금이 얼마인가요? 인데요. 올해 있었던 상장 대여들 중에서는 청약 증거금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 벌써 8조가 모였거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제 100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100조가 청약 증거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있어야 한 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넣어도 한 주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역대급인데요. 이전에 있었던 바이오팜, 카겜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배정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주도 못 받겠다, 정말 내가 7천만 원, 영끌을 해도 7천만 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 만약에 첫날 시초가 2배에서 홍정도고 상한가 30%를 갔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때문에 NO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물론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타이밍,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타이밍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 이제 공모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막 이렇게 부풀려집니다. 그러다는데 바람에 슉 한번 빠져요. 거품이 빠지는 거죠. 정말 내가 암이다. 나는 정말 소장용으로 빅히트를 가져야겠다. 근데 나는 청약 증거금 7천만 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거품이 쭉 빠진 타이밍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공모주까지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과열이 진정이 된 상태는 분명히 옵니다. 제가 봤을 때 짧으면 한 달, 3개월, 6개월 내에 보면 주가가 이제 접점이 분명히 잡히게 될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팔까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빅히트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미, 팬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핸드폰, LG 화학 같은 배터리,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 K-팝이라는 게 글로벌리 무궁무진한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스크를 삼는 게 빅히트는 거의 방탄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방탄을 위한 빅히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신인 그룹들도 인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빅히트에 있어서 앞으로 관건은 포스트 방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정말 정착을 시켜서 그들이 정말 그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엔터 주면 엔터주끼리 비교를 하고요. IT 주면 IT주끼리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방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비교 대상에 뭐 YG라든지 뭐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엔터주 이외에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자기네 경쟁군으로 넣었습니다. 섹터가 다른 애들을 둘 다 경쟁군으로 넣다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거죠. 엔터주의 퍼가 다르고 이 IT주의 퍼가 다릅니다. 이 두 다른 퍼를 그냥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도입했던 기준이 EV EBITDA라는 건데요. 이 EV EBITDA 같은 경우에는 영업 흐름에 상각비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 기업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 거 이외에 얘가 얼마만큼의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얘가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싹 다 포함을 한 게 EV EBITD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V EBITDA를 이 그룹들과 합쳐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시총이 거의 4.8조 가까이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논란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본인들이 나의 경쟁 상대라고 얘기한 네이버와 카카오만큼 플랫폼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들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벌써 방탄이 8년 차예요. 올드합니다. 제기가 아니라 그들의 평가예요. 그리고 멤버들이 20대 중반이에요. 군대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포스트 BTS는 누가 될 것인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잘 나갔던 보이 그룹이 지금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방탄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BTS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 많이 하잖아요. 나우나 서른도 물론 그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요. 과연 이 방탄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땐 앞으로 2, 3년 내에 방탄의 전성기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이 시기 동안에 빅히트가 어떻게 경영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이 주식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상장 초기가 가장 높은 주가였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자막도 못 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빅히트에 청약하시는데 그리고 빅히트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